네, 우리가 저번 주에는 2차 곡선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공간에 대해서 배울 건데, 나 손으로 어떻게 하지? 자, 이 기하과형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2차 곡선 한 파트가 있고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에 대해서 배워요. 공간에 대해서 배우는데, 공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뭐지? 이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고 있는데 아마도 본 적 있을 거예요. 막 점하고 막 직선 꼬인 위치 이런 거 배운 적 있잖아요. 그거를 좀 더 공간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조금 더 할 거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을 두 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해서 이면각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이면각을 이용해서 삼수선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내일은 정사형. 자, 오늘은 삼수선하고 이면각까지 배울 거예요. 자, 여기 앞에 내용이 핵심이 아니라 삼수선 이면각이 핵심이고, 그 다음 내일 배울 정사형 개념이, 정사형이 그림자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냥 그림자에 대해서 배울 거고, 자, 그 다음에 막 공간좌표. 자, 우리가 평면좌표에서는 동그라미 어떠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원이라고 했으면은 공간에서는 그게 구가 되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공간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할 거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자, 보시면, 그러니까 한 평면이 결정되는 조건은 다음 네 가지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3개면 뭐가 만들어져?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여러분들. 삼각형은 한 평면 위에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형태죠. 자, 또한 똑같은 말이 이게 한 점과 한 직선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우리가 뭘 만들어? 자, 삼각형을 만들었다. 자,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이어서 우리가 평면을 만들 수 있고, 자, 평행한 직선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평면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시작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가는 건데 여기는 이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밑에 내용도 조금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자, 보기 1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을 결정하는 것을 골라라. 자, 평면을 그러니까 결정한다는 게, 자, 우리가 점 두 개가 있어. 점 두 개로 평면이 안 만들어지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자, 점을 이렇게 이어서 우리가 직선을 만들면은 평면이 뭐, 자,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될 수 있어? 자,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평면이 무수히 많이 만들어진다 이거야. 점 두 개 가지고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점 두 개를 합치면 직선이 되니까 한 직선을 지나는 평면은 무수히 많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런 형태로.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떤 이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평면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뭐 이렇게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도 생길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직선을 지난 평면이라면 직선을 기준으로 평면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약간 좀 축 개념이죠. 축이 되고 이제 이 평면이 무수히 많이 생길 수 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보면은, 자, 니은 같은 경우 직선과 점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야? 평면을 만들 수 있고, 자, AC와 DE. 자, 직선과 직선이 만나서 평면을 이루게 하려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점이 존재해야 돼. 자, 연장을 해서든 뭘 해서든 교점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AC랑 D 같은 경우는 연장을 해도 교점이 생길 수가 없다. 자, BC랑 D 같은 경우는 둘이 평행하니까 평면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 넘어가서,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러면 우리가 공간에서 이제 공간을 배울 거니까 공간에서 두 직선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1차 함수 기준으로는 평행한다, 일치한다,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만 봤는데 그건 한 평면에서 있을 때죠. 자 일치를 빼고 보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랑 평행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가 있어? 꼬인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꼬인 위치에서 직선 M이 이렇게 있고 만약에 이렇게 지금 돼 있어. 제 직선이 연장을 하더라도 절대 만날 수 있어 없어? 만날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계속 심플하게 얘기만 하고 뭐 문제 몇 개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그냥 익숙해지는 정도로만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보기 2번에서 AD와 만나는 직선이라고 했을 때 자 저 만나는 자 AD 3분이 아니라 직선입니다. 여러분들 쭉 연장을 했을 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 AD와 만난다라고 하면은 AB, DC, AE, DH 이런 애들이 될 거고 자 BC랑 평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AD, EH, FG라고 말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직선 BC와 꼬인 위치에 있다. 아 연장을 해도 우리가 안 만날 때가 언제냐? AE, DH 그럼 뭐 GH, EF 이런 애들이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정사면체랑 직류면체가 좀 기본적인 팁이라서 좀 많이 나올 건데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애는 자 단 한 개 여기 CD 이렇게 딱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모서리가 총 몇 개 있어? 6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연장을 해서 봐야 된다. 잠깐만 부금 좀 보세요. 강호야 없어? 너 1차부터 오늘 1차부터 안 들어오고 있어. 그럼 보기 3-가 여러분들이 좀 오늘은 공부하면서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자 AB를 포함한 평면이라고 했어요. 자 평면을 이루려면 자 AB라는 이 직선이 있고 점 하나를 찍으면 되잖아. 자 인성아 그러면 우리가 C를 찍을 수도 있고 D를 찍을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 입체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직선이 있고 점 2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평면을 선생님 AB랑 C 찍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고요. AB랑 D 찍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는데 자 우리가 평면 한 군데에서 만약에 AB가 있고 CD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CD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있을 때 AB 찍고 C를 찍나 AB를 찍고 D를 찍나 N은 어떤 평면이야? 똑같은 평면이야. 오케이? 아 민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자 다시 AB랑 CD가 지금 저 CD를 연장을 해봤더니 AB 직선과 CD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ABC나 ABD나 뭐야? 똑같은 평면을 이룬다 이거야.
자, 그래 가지고 저거를 다시 봤을 때 AB를 포함한 평면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 AB를 찍고요 C랑 D를 찍을 수 있는데 그럼 이 CD 직선과 AB 직선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 CD 직선하고 AB 직선하고 꼬인 위치에 있네. 평행하지도 않고 한 점에서도 안 만나니까 ABC 평면과 ABD 평면이 서로 다른 평면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볼 건데, 자, 우리가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없어요.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나와있는데,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총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선 L이 평면 알파에 포함되는 경우, 자, 우리가 흔히 알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리던 그 평면에서 그 직선은 다 뭐야? 그냥 포함된 형태를 그렸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입체로 이제 생각하니까 평면이 다음과 같이 있다고 한다면은 평면이 있고 뭐야? 직선이 관통한 느낌이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직선이 평면과 한 점에서 만날 때 나중에 뭘 배울 거냐면 직선이 이렇게도 지날 수 있고 이렇게도 지날 수 있고 이렇게도 지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다양한 형태로 생길 수 있잖아. 구인정이 이해돼?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지나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 각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마지막 라스트 평면과 직선이 평행할 때, 자, 평행할 때가 좀 다소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평면 위에 직선 L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 평면이 다른 것 같이 있을 때 이 직선이 L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이거를 평행이동해서 위로 올리거나 자, 이렇게 위로 내리거나 이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근데 만약에 이 직선이 이렇게 살짝이라도 기울기가 존재하면은 직선이니까 이게 끝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연장을 했을 때 만나면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이 직선이 평면을 포함했을 때 다음과 같이 된다면은 너를 그냥 위아래로 움직인 형태. 평행한다면은 너를 평행이동 시켰을 때도 애가 직선에 포함되는 형태가 이루어져야 된다. 요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지금 내용이 생소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내용이 생소하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면서 볼 거예요. 지금 계속 다시 1번에 돌아가서 우리가 1번에서는 뭘 했냐?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에 대해서 배웠어요. 평면이 한 평면을 만들려면 어떤 상태가 되냐? 여러분들이 지금 평면이나 입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알려주는 거야. 평면을 한 평면을 만들려면 다음과 같이 돼야 돼요. 근데 저 평면이 그냥 면이야, 면 얘들아. 그래서 두 직선이 그러면 입체에서는 어떻게 만날 수 있냐? 한 점에서는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꼬인 위치에 있다. 쉽게 말해서 안 만날 때는 이 두 개야. 근데 이 두 가지 경우에서는 한 평면 위에 있고 이렇게 될 때는 한 평면을 성립할 수가 없다. 자, 그럼 3번에서는 직선과 평면에 대한 위치 관계를 받고 4번에서 이제 평면과 평면을 볼 거야. 자, 평면과 평면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평행하다가 제일 쉬워. 자, 평행하다가 뭐야? 그냥 면 두 개. 면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서 애가 이렇게 똑같이 붙어있던 게 그냥 분리된 형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평행하다야. 그럼 평행하다를 봤을 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 이렇게 보잖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 이거를 또 시각을 달리하면 이렇게 해도 평행하다잖아. 우리가 이 평면을 그냥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물론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 옆에 사이드에서 보게 되면은 자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두 평면이 만났을 때는 어떻게 돼? 자, 뭐 하나는 이렇게 있고 다른 한 평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애가 이렇게 한 직선에서 만나는 형태. 자, 평면은 그래서 두 가지다.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근데 안 만날 때는 무조건 평행한다. 자, 개념품 1번을 보면서 우리가 천천히 봐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직육면체가 다음과 같이 있다. 일단 점 3개가 있을 때는 한 평면을 이루는 게 확실하다. 자, 2번 점 B와 DH. 점 하나와 그거를 포함하지 않은 직선이니까 너도 평면을 이루겠다.
자 3번 CF와 DE. 자 CF와 DE는 누가 봐도 평행하죠. 평행하기 때문에 저거는 한 평면을 이룬다. 자 그러면 한 평면을 이뤘을 때 여러분들 저 두 직선이라고 했는데 자 저거를 이렇게 이었을 때 자 이렇게 사각형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저 사각형이 과연 평면을 이루냐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꼬인 위치에 있다. 자 꼬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 그러면 점 두 개를 자 꼬인 위치에 있을 때 A, B, C, D 이렇게 찍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었을 때 선생님 왜 사각형이 되지 않나요? 이제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이게 입체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을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정사면체를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정사면체 아까 위에 있었죠. 정사면체 내가 그릴게. 자 정사면체를 그린다. 이런 형태로. 자 구인석 이렇게 직선 하나 잡았지. 이렇게 직선 하나 잡았지. 선생님 그러면 직선 위에 여기 A랑 B랑 잡고요 C랑 D를 잡았는데요 그냥 A 이렇게 이으면은 사각형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선생님 그냥 저 꼬인 위치에 있어서 점 4개 사각형이 되는데요. 자 다시 말할게. 평면을 결정할 때는 제대로 하려면 삼각형을 그려야 돼 얘들아. 삼각형. 그래서 봤더니 삼각형을 그려봤더니 ABC라는 평면과 ABD라는 평면이 둘이 같다 지으나? 다른 평면이잖아. 자 그래서 얘는 한 평면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얘들아. 자 평면할 때는 사각형으로 판단하지 말자고 삼각형으로 판단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건 그냥 드리는 팁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우리가 봤고 4번을 봤을 때 A와 EG라고 했어. A랑 EG. 자 직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니까 너도 평면을 이루겠구나. 자 5번 BD랑 GH, BD랑 GH 제가 어떤 위치에 있어? 꼬인 위치에 있죠 여러분들. 꼬인 위치에 있을 때는 평면이 한 개가 결정되지 않는다.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여기 유형에서도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 자 개념 팁 2번을 가도록 할게요. 그럼 실제로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좀 심플한 문제, 노멀한 문제로 좀 나오는데 꼬인 위치에 있다. 자 꼬인 위치에 있으면 한 점에서 안 만나고 평행도 하면 안 돼. 자 H가 내가 그렸어. H가 그렸을 때 당연히 평행한 애들도 여러분들 찾을 수 있어야겠죠. 이런 애들은 다 평행을 하더라. 그럼 만난 애들은 이런 애들이 되더라. 그럼 이거에 말고 나머지가 바로 꼬인 위치에 있는 애들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꼬인 위치에 있는 걸 찾아보면 뭐 EF, KL, ED, DC, BC, HI, JI, KJ 이런 애들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넘어가고 그럼 CI와 평행한 면의 개수. 자 CI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평행한 게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자 그러니까 연장을 했을 때 자 연장을 했을 때 직선과 평면이 안 만나냐 그거를 보시면 돼. 자 직선과 평면 위치 관계는 평면이 직선을 포함하냐 아니 평면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냐 아니면 평행하냐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시나요? EK랑 DJ 이렇게 EK, JD. 자 대부분 이거 우리 말할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부르죠 도형을. 자 도현아 이거 뭐야 CI랑 평행한다고 할 수 있다. 알겠냐? 자 현진아 이렇게 생긴 애도 저 CI랑 평행한다고 할 수 있다고. 자 쉽게 말해서 이런 형태죠 여러분들. 자 애가 직선이 이렇게 있어.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이 이렇게 평면이 어디에 있든지 얘가 항상 평행한다고 할 수 있다고. 지금 이런 느낌으로 받아줘야 돼. 강호 알겠냐? 너 샤프 없어? 자 그래서 ABHG ABHG 자 이렇게 얘 왜 시계 방향으로 불렀냐? 이거 이상한 애네. 이거 이상한 애가 문제 만들었어요. 자 애와 만나는 면의 개수. 자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하죠. 옆에 있는 애, 옆에 있는 애,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위에 있는 애들.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카운팅을 할 수 있을 거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야 입체나 이런 거 너희들 언제 배웠냐? 중학교 때 1학년 때 막 나오지 않냐?
이거 막 배우냐? 면의 개수, 모서리 개수 이거. 배울게요. 이거 배워? 김태형 이거 배우냐? 배웠어? 뭐야? 그럼 대충 유클리드 기하학도 대충 알겠네. 게임의킨 3번. 자, 꼬인 위치. 자, 우리가 왜 여러분들 입체랑 공간 문제가 어려운지 선생님이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는 인간은 어차피 보는 건 3D긴 하잖아. 3D긴 한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 수학 문제를 풀 때 왜 힘드냐면 이거 평면이잖아. 응? 평면이 되고 입체를 그려서 우리가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인지가 떨어져. 재윤아, 너 곧 있으면 잘 것 같은데? 살짝 피곤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꼬인 위치라고 했을 때, 아니 입체 문제를 풀 때,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무조건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억에서는 CD와 BQ가 꼬인 위치에 있냐? BQ. 민수야, BQ 이렇게 그었어. 그리고 CD를 이렇게 그었어. 자, 그럼 저게 만날지 안 만날지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 오케이? 자, 그럼 꼬인 위치에 있는 거를 좀 판단하기 쉬운 걸 하나 알려드릴게. 아까 다시 직선과 직선이 있어. 지금 직선과 직선이 있을 때, 자, 평행하면 동변화 한 평면이 만들어지지. 네.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도 한 평면이 만들어지지. 네. 그럼 꼬인 위치에 있으면은 한 평면이 동변화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진다고 했어. 자, 그렇기 때문에 꼬인 위치에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BQ랑 CD가 주어져 있잖아. 구인서, 내가 그냥 두 직선에 아무 점이나 이렇게 잡았어. 그럼 BCQD 잡히지? 네. 그 다음에 내가 BDQ 잡히지? 현서야, 그러면 이게 삼각형이, 다른 삼각형이 두 개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얘가 한 평면에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얘들아?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꼬인 위치라는 거야. 꼬인 위치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힘들 때는 그 임의의 두 점을 잡아서 삼각형을 그려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AD랑 BC, AD랑 BC도 똑같아. 선생님 봤을 때 꼬인 위치인 거 알지?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이 잘 안 된다 하면 동준아 이렇게 그러면 이거 삼각형 하나랑 이거 삼각형 하나지. 네. 완전 다른 평면이 생기잖아. 이해되냐? 네. 자, 그럼 PQ랑 BD잖아. PQ랑 BD야, 동준아. 네. 그럼 이거는 그려봤을 때 똑같은 평면 위에 생긴 걸 알 수 있어, 얘는. 이제 PQ랑 BD는 사실 무슨 관계냐면 평행하는 관계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PQ랑 BD가 평행한 관계를 조금 더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아니지, 너희들 그것도 했잖아, 중학교 3학년 때. 이거 코사인값 구하는 거 한다 아니? 이거 중학교 때 나오잖아, 여기 섹타 구하는 거. 동건아 다 까먹었어? 양심 없는. 도현아 잘 봐. 도현아, ABC 삼각형에서 P가 무게중심이야. 그러면 이거 높이랑 여기 ACD 삼각형에서 Q도 ACD의 무게중심이니까 이거의 높이랑 이 둘의 높이가 똑같다고. 오케이? 자, 높이가 똑같으니까 BD랑 그대로 이제 옮겨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이거 넘어갈게요. 뭐 알면 좋은데 몰라도 상관없는.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저거를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거 아니니까. 자, 이제 넘어와서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일단은 두 직선이 이룬 각에서 두 직선이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 하면은 우리가 이 각이 뭐라고 할 수 있어? 충분히 세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꼬인 위치에 있는 것도 우리가 직선의 이룬 각을 정의를 한다. 그럼 꼬인 위치에 있으면은
쉽게 말해서 너를 그냥 평행이동 시켜서 뭘 만들어? 무조건 교점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교점을 만들어서 이루는 각을 우리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할 거다라고 이제 수학자들이 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좀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는데 3번이 좀 중요합니다. 3번이. 자, 오늘 배울 내용의 3번이 이제 스타트인데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자, 이게 평면이 있고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있고, 그럼 직선 L이 있을 때 여기 위에 점 A에서 우리가 평면의 수선의 발을 때려요. 이 관통한 점을 이제 P라고 한다면 이 관통한 점과 수선의 발을 이었을 때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 그랬을 때 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해. 재은아, 자면 안 돼. 이것까지도 뭐 어렵지는 않을 수 있는데 좀 나는 바라는 원리가 정확히 직선이 있고 교점이 있고 수선의 발을 때려서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찾고 그 다음에 이루는 각 세타를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해야지. 그 다음 이면각과 상수선이 잘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각은 여러분들이 구해보시면 돼요. 정팔면체? 이거 보기 2번 한번 봐볼게요. AC랑 CF. 여러분들 지금 ACF가 정사각형인 거 모르지 않나요? 자, 저 한 변의 길을 A라고 너를 A라고 EF도 A고 AE도 A야. 얘들아 잘 봐. 그러면 저 변의 길이가 다 BC, CD, DE, EB가 변화 A잖아. 그러니까 BC, CD, DE, EB는 정사각형이지.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야? 루트 2A다. 도현 알겠냐? 자, 저 길이가 루트 2A, 이 길이도 루트 2A, 이 길이도 루트 2A. 그러니까 이게 정사각형이 되는 거다, 현서야. 그래서 우리가 이룬 각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CD, DE는 어렵지 않고 AD, BE는 자, AD, BE. 자, AD랑 BE가 우리가 직선에서 무슨 위치? 꼬인 위치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꼬인 위치에 있는 거 각을 알려면 B를 평행이동해서 CD에. 자, 그럼 꼬인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들 평행이동 시키려면은 교점이 있는 데로 옮기면 좋잖아. 재은아, 너 한 번 부르면 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보낸다. 알았어? 너 핸드폰 있냐, 민수야? 저기 있어. 아, 태블릿으로 찍어버린다 진짜. 자, B를 평행이동 시키면 어떻게 돼? CD. 이렇게 해서 교점을 만들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각을 구해주면 좋습니다. AB와 EF. AB와 EF. 자, AB와 EF는 좀 다른 문제야. 이것도 꼬인 위치에 있잖아. 선생님, 그럼 얘는 평행이동 시켜서 교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여러분 좀 생각이 잘 안 될 거야. 4번은 좀 별별 치세요. 자, 왜 별별 치냐면 물론 얘도 평행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시키면 돼? 그냥 AC에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 그럼 각이 나와, 인성아. 어? 근데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주어진 도형 내에서 교점이 없을 때가 있어. 정준아? 주어진 내에서 교점이 없을 때가 있어. 그러면 4번은 지금 있지만은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옆에 딱 하나 더 만들어줘야 돼. 아, 나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정팔면체를 하나 더 그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A, B를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가 있냐면 나중에 조금 더 예쁜 거 그려볼게.
자, 민수야 이거 정사각뿔이라 하냐? 네. 자, 정사각뿔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사각뿔이 있고요. 정사면체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가지고 이 면하고 구인성, 이 면하고 붙일 거야, 내가. 응? 자, 내 말 잘 들어. 이 면하고 이 면을 붙일 건데 이거 그림 더 예쁘게 그려줘. 아, 왜 나 정사면체 이상하게 그리지? 원래 어떻게 그리지? 아, 이렇게 그리지? 자, 저 면과 저 면을 붙일 거야, 얘들아. 어? 자, 붙였어. 나중에 뭐 물어보냐면, 그러면 이 면하고요, 이 면하고 이루는 각이 뭐냐고 물어봐. 동준아. 자, 도현아 상상이 되니? 자,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정팔면체, 이거 띵 자르면 저거 정사각뿔이잖아, 얘들아. 그래서 팔행이를 여기에 갖다 붙여. 자, 팔행이 갖다 붙이면 이 노랭이랑 이 노랭이가 이루는 각이 뭐냐고 물어봐. 어? 그럼 사실 구인성 이걸 내가 갖다 붙여서 그림을 여기다 그린다고 해서 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여러분들. 자, 오늘 배울 이면각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붙일 수 있는 곳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도형을 만들어서 붙여줘야 된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내가 이면각까지 배우고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자, 거기 3번에 자, AB와 CD가 이루는가? 아, 평행이동 하시라고요, 여러분. 네, 평행이동 하시고. 자, DF와 EF, GH. 자, 여기서부터 가자. 보기 4번. 자, DF와 EF, GH. 일단은 교점을 확인을 해, 얘들아. 교점을 확인을 하고 저 뒤에서 수선의 발을 때리고, 그러면 수선의 발과 교점을 이어주고, 그러면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저 세타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자, 2-1. 자, 평행한 알파 베타가 있고, 자, 평행 알파 베타가 있고, 어떤 다른 평면이 감마가 있는데, 그 감마가 알파와 만나는 교선이 있고, 베타와 만나는 교선이 있을 때, 그러니까 평행한 알파 베타가 있고, 감마가 와서 뚫고 지나가면서 교선이 생겼어. 자, 이렇게 되면 무조건 자, 평행한다. 이거는 그냥 좀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내용도 직선 L과 알파가 평행할 때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와 알파의 교선임은 직선 L과 평행하다. 이것도 육안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L과 알파가 평행하고 그 교선이 있었을 때 여기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3번도 육안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를 지나고 평면 알파의 평행한 두 직선 LM. 그러니까 LM이 뭘 만들어, 얘들아? 한 평면을 만들죠, 한 평면. 근데 이 L이 알파하고도 평행하고 M도 알파하고 평행하니까 L가 만들어낸 평면 베타도 누구랑 평행해? 알파랑 평행하게 된다. 뭐 4번은 너무 당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5번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 6번은 6번도 나쁘지 않고, 7번도 충분히 시각적으로 알 수 있어서 여러분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이거 정답일치 내용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서 직선과 평면의 수직관계.
자, 직선과 평면의 수직관계는 이미 내가 언급을 했어. 어떻게 언급을 했냐면, 자, 직선이 평면을 만나면, 자, 직선과 평면을 이룬 각에서 직선 위에 어떤 한 점에서 평면의 수선의 발을 때려라. 여기서 이 AH가 바로 평면과 직선이 무슨 관계야? 자, 수직 관계를 이루죠,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한번 읽어볼게요. 공간 직선 L이 평면 알파 위에 모든 직선과 수직일 때, 자, 그러니까 평면이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막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평행, 자, OH 상관없이 직선과 직선이 이룬 각은 평행 이동을 해서 봐도 된다고 했죠. 다 수직이래. 얘도 수직이고 너도 수직이고 너도 수직이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비로소 저 직선과 평면이 뭐한다? 자, 수직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순서가 달라요. 아까는 내가 직선 위에 한 점에서 평면의 수선의 발을 때렸어. 그래서 너가 수직이라고 했는데, 자, 공간에서 직선 L이 있는데 이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직선들을 꼬인치에 있던 만나든 상관없이 다 평행이동을 했을 때 서로 이룬 각이 직각이다 라고 하면, 너는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기 때문에 저 직선 L과 평면 알파는 수직관계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너무 당연하게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해도만 있으면은. 자, 그래서 여기도 심플하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기 5번에 BC라는 애와 AMD 평면이 수직인 걸 밝혀라. 나는 한 두세 개? 많으면 3개까지 확인하는데, 자, 잘 봐, 얘들아. 다시. 직선 여기 L1, L2, L3가 L이랑 수직인 거를 밝혀야 돼, 얘들아. 그럼 무수히 많은 직선이 수직인 게 제가 주면 안 돼. 확정인 게 나야 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 저거를 100개고 200개고 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평행하지 않으면 한 2개 정도를 확인하는 게 맞아. 자, 이 직선이 요 놈이랑 수직이고 요 놈이랑 수직이야. 한 2개 정도 확인해. 평행하지 않을 때 2개 정도 확인하면은 L1이랑도 수직이고 L2랑도 수직이야. 그럼 거의 평행하고 수직일 가능성이 높아.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확인하고 싶으면 이제 3개 정도 보는데,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 2개 정도 풀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에서 1번 BC가 AMD랑 이제 수직인 걸 보여줘야 돼. 자, 그러면 나는 뭐 보여줄 거냐면 AM하고 MD 이 2개 정도 보여줄 거야. 그래서 이미 이거 수직이고 수직이잖아. 그냥 끝났지? 네. 자, 그러면 왜 2개 정도 봐도 되냐? 왜 2개, 현수야 힘들어? 자, 왜 2개 정도 봐도 되냐면, 현진아, 직선 2개면 아까 평면 몇 개를 만들어? 1개를 만들지. 그러니까 직선 평행하지 않은, 야, 정신 차려. 자, 직선 2개를 보는 이유가, 평행하지 않은 직선 2개를 보는 이유가, 직선 2개가 어차피 평면 몇 개를 만들어? 1개를 만들 거잖아. 그러니까 2개 정도 확인하면 우리가 정석적인 레파토리 안에서 논다는 거지. 4번. 두 평면의 수직. 두 평면의 수직은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냥 평면 형태의 그냥 어떻게? 그냥 이렇게 누가 봐도 육안으로 옆에서 봤을 때 수직 형태로 이제 자르면 되잖아. 이런 형태로. 그러면은 자, 수직인 걸 알려줬으니까 이제 수직이 아닐 때가 중요해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수직인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수학적으로는 정확히 엄밀하게 따지자면 너가 점 A라는 애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알파랑 베타랑 만나는 교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교선 L을 기준으로 여기에 수선의 발을 때리면 너가 H야. 너가 수직이네? 그러면 이 평면 알파에서도 B라는 애를 잡아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때려. 너가 수직이야. 그랬을 때 이게 합쳐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러면 AH랑 BH가 수직이면 저 평면이 수직이라고 하는데 이게 엄밀하게 따진 거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육안으로만 봐도 수직이다 아니다는 말을 할 수 있잖아. 자 수직이 아닐 때가 중요해서 여기도 그냥 선생님이 심플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명제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그냥 가볍게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묶음 1번을 볼 건데 자 직선 AF와 BG 직선 AF와 BG가 이루는 각을 물어봐서 동근아 자 평행이동을 해서 교점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도현아 오케이? 도현아 그럼 AF를 내가 DG로 평행이동할 수 있냐 도현아? 평행이동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BD랑 이었을 때 삼각형 만들어지는 거 보이냐? 오케이. 그러면 BD가 한 뼘의 길이가 1이라 하면 BD가 루트 2, DG가 루트 2, BG가 루트 2 정삼각형이잖아. 오케이? 자 2번에 BD, BD와 CF, BD를 보고 CF를 봐라. 그럼 너도 민수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옮겨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C, DF. 동균아, 네. AC랑 DF. 자, AC랑 DF는 여러분들 이게 꼬인 위치에 있어서 이 도형 내부에서는 좀 뭔가 해결하기가 힘들어 얘들아. 그럼 선생님 아까 평행이동을 해서 교점 못 만들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동균아? 하나 더 붙여. 하나 더 붙여서 하라고 했지. 그래서 그랬지? 자, 그래서 하나 더 붙일 수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하나 더 붙이는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그거를 먼저 이용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붙일 거냐? 이렇게 옆에다 붙일게. 그럼 AC를 현진아 이렇게 옮길 수 있냐? 맞지? 지금 봐봐. 현진아 이렇게 돼 있는 걸 여기에 옮기고 다시 얘를 이렇게 옮길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냐? 자 그리고 민수야 이렇게 이었을 때 저 삼각형을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 민수 따라오고 있어? 네. 그럼 저거 아마도 얘가 직각이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에 또 추가로 AC와 DF AC랑 DF가 이렇게 있는데 이 DF를 평행이동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평행이동을 했을 때 자 D, B, F, DF가 있잖아. 그럼 여기 중점과 중점이 이었을 때 얘가 평행하잖아 얘들아. 그래 안 그래? DF를 내가 중점을 해서 DB의 중점인 여기랑 BF의 중점인 여기랑 이렇게 해서 이어서 볼 수도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이으면은 너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가 수직 이등분해서 둘이 직각이다. 이렇게도 밝힐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그렇다. 이렇게도 보여주고 이렇게도 보여주는 거야. 혹시 코사인 법칙을 좀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적을게요 그냥. 코사인 법칙은 좀 많이 쓰이거든요 기하에서. 자, 개념 긴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과 평면인 이동각 BI와 BFGC가 이동각을 세타하는 게 자 봅시다. 자 BFGC는 지금 이 평면이거든요.
그러면 연상을 해서 이제 뭔가 교점을 찾아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직선과 평면의 이룬 각을 물어보면 교점을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직선을 옮기는 게 조금 더 심플하긴 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저 I라는 위치가 정확히 D에서 EG의 수선의 발을 내렸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하나 천천히 해볼게요. T를 읽고 DG를 읽고 그러면 수직 2등분이 되니까 이 I라는 애가 정확히 EFFG 밑변의 저 정사각형의 한 가운데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동기야 이해돼? 그러면 저 I라는 애를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면은 저 정육면체를 이렇게 4분의 1 토막낸 거. 지금 이 부분 보이지? 동기야 보이냐? 네. 이 부분에 이 대각선을 의미한다는 거야. 오케이? 조나 이해되냐? 자, 그러니까 우리가 DI를 어떻게 옮겨? 여기에 D 프라임 찍어주고 여기에 I 프라임 찍어주고 이렇게 옮길 수 있다는 거지. 그대로 평행하게 움직였잖아.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능숙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대충 하지 말고 왜 그렇게 되는지 명확한 이유를 찾아서 가야 돼. 그래야지 어려운 문제도 여러분들이 곧잘 해결할 수가 있다. 자, 그럼 내가 뭐 직선도 찾았고 교점도 찾았고 그럼 내가 뭐만 있는데 수선의 발을 때려줘. 자, 정확히 여러분 D 프라임에서 C의 수선의 발 때리면은 저 평면과 다 수직인 거 알 수 있겠죠? 자, 왜 D 프라임 C 이거 이렇게도 생겼고 평행 이동했을 때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인 거 확인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서 아, 너가 이렇게 이어서 여기가 뭐겠구나? 세타겠구나. 이렇게 보자고. 또 이해하겠냐? 음. 3번 직선과 평면의 수직 관계 AB와 CD가 수직인가를 밝히는 건데 이거 근데 사실 AM하고 수직이고 BM하고 수직이고 하니까 수직인데 CD가 그거 말하고 있네요. AM하고 BM 이거 말하고 있고 이건 아까 간단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기념품 4번. 이제 조금씩 그림이 좀 난해하게 생기기 시작했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 길이가 6인 정육면체에서 점 P는 선분 BD 위에 있고 선분 PQ가 BD와 AG의 각각 수직일 때 PQ의 기술을 구하라. 자, 지금 BD랑 AG가 여러분들 꼬인 위치에 있잖아요. 자, 내 말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꼬인 위치에 있는데 BD 위에 있는 점 P가 있고 AG 위에 있는 점 Q가 있고 PQ가 각각 수직이래요. 이것도 막 그냥 풀면 여러분들이 풀 건데 자, 볼게요, 여러분들. 저 P라는 애가 수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DQ랑 BQ를 이렇게 이었어요, 여러분. 과연 저 P가 어떤 애냐 이걸 좀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뭐 봤을 때 그냥 정사각형 가운데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말했지만 처음 했을 때 여러분들 좀 엄밀하게 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쟤도 수직이고 이제 얘도 수직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그럼 P가 왜 가운데 해야 되는지 좀 그걸 생각을 해봅시다. 자, 당연히 우리가 A, D, B, G, A, G를 보면은 D에서 여기에 내리면 뭐 수직은 될 수 있겠죠. 근데 A, D가 D, B의 수직이냐는 또 다른 문제죠. 여기서 이제 수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 P에서 A, G 수선해발 내려서 얘가 이렇게 수직이 됐대요. 그러면 어떤 점에서 수선해발을 내려야 되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럼 BD에서 우리가 이 BD랑 AC가 꼬인 위치에서 이렇게 수선해발을 내렸을 때 얘가 수직이 되냐 지금 이거를 밝혀야 돼. 과연 어떤 애들이 수직이 되냐 이걸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원래 뭘 보려고 했냐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다를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하라고 하고 싶었어. 저게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지 제가 이제 수직이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을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래, 알았어,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꼬인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했어. 평행이동을 해서 교점을 찾아? 근데 사실 이것도 문제야. 왜? 그럼 이 위치들이 다 바뀌잖아. 지금 이게 꼬인 위치에서 이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게 뭐야? 이 도형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지. 고이성 이해했어? 응. 그래서 나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될 건데 이거를 이제 결국에 어떻게 봐야 되냐면 과연 이 DB와 이 PQ를 포함한 평면이 어떻게 생겼을까? 동규야 졸면 안 돼. DB와 PQ를 포함한 평면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일단 쉬워. 그러면 AC랑 PQ를 포함한 평면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냐라고 물어본다면 너를 포함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어주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건 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해설이나 방법이나 이건 쉬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왜 저걸 저렇게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좀 다른 문제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AG랑 PQ가 만나서 얘가 한 평면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DB랑 PQ랑 만나서 또 뭘 만들어야 돼? 한 평면을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DB랑 PQ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점을 아마도 잡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PQ는 우리가 확장해봤을 때 이거를 뭘 쓸 수 있어? 닮음을 쓸 수 있다 이거지. 닮음을 써서 이제 우리가 수직이다를 가서 너는 어디에 있어? 이 AQP를 이용을 해서 닮음을 써서 ACG 이거를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넘어갈 건데 그래서 이제 이 P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가운데 있다. 좀 그거를 밝혀내고 여러분들이 자 그런 다음에 닮음을 이용해서 이 PQ를 이제 거리를 구하는 게 제일 좀 정석적이고 좀 심플하지 않냐. 논리적으로 제일 이해를 하기가 쉽다. 자, 막 부닥다리 증명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원하진 않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근데 이거는 개인핑 3은 좀 별표를 쳐주죠. 저 도형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5번 같은 경우 여기도 나와 있네요. 쌤 같은 경우는 저거를 물어볼 때 대부분 정육면체 1개 내지 2개 정도를 써서 좀 증명하려고 해요. 5번은. 그래서 직선의 L과 알파가 수직이고 M과 알파가 수직이면 L과 M이 평행하냐 좀 그림을 몇 개 그려서 확인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네, 경우는. 자, 3번. 여기 별표 5개.
오늘 핵심이 삼수선하고 이면각 여기에요. 와우, 오늘 문제도 많네요. 왜 힘드냐? 저는 좀 힘들어? 야, 이거 공식 옛날에 많이 봤어. 이거 좀 많이 쓸만한데.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삼수선하고 이면각 하고 내가 문제를 좀 풀도록 할게요.